안녕하십니까. 철도 토목 기능사 자격 관련된 이론 강의를 진행할 최재학입니다. 저는 80년도 초에 철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43년 가까이 철도를 한 가지만 쭉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자격증에 특히 관심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관련 자격증을,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2000년도 초에 철도 관련 우리 기술사, 철도 기술사를 제가 취득해서 상당히 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어쨌든 철도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부터 뭐 유지, 보수, 건설, 개량, 안전, 사고까지 쭉 두루두루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철도 토목 기능사 자격 응시와 관련된 문제에 앞서서 이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 내용은 선로의 일반적인 사항, 그 다음에 궤도 시공, 부설이라고 하죠. 궤도 부설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부설 후에 운행 중에 이제 유지 관리, 메인터넌스 유지 관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문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로 일반 사항입니다. 선로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3대 치약부라고도 하지만 특히 이제 곡선부, 분기부, 선로 전환기라고 하는 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특히 사고도 대부분이 곡선부나 분기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대 치약부 중 하나가 이음매가 있는데, 지금 이제 롱레일, 레일을 용접을 해서 장대 레일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고, 어쨌든 이제 철도의 그 관리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곡선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철도 선로에서 운행 및 유지보를 치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직선으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철도를 건설할 때 단순히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해서 목표점까지 가장 빨리 도달하는 게 목표일 수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부디기, 직선이 아닌 곡선을 넣을 수 있고, 지역 여건도 그렇지만 이제 또 피해야 될 문화재라든가 뭐 이런 또 연약 지반이라든가 폐강 지역, 또 군사 시설, 그래서 부디기 이제 곡선이 필요한데, 이 곡선의 단점은 이제 뭐 전망이 이제 투시가 좋지 않고 기관사, 그 다음에 이제 곡선 외측으로 이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고 이래서 차량의 안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승차감, 쏠림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곡선인데, 근데 이제 어차피 경제성도 그래죠. 우리가 철도를 건설할 때는 안정성하고 경제성, 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성만 추구하다 보면은 직선이 좋고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또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설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곡선은 보통 온곡선, 우리가 단곡선이라고도 하는 온곡선, 이게 이제 온곡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곡선 반경 R로 표시를 하죠. 곡선 반경이 얼마냐? 우리가 단곡선 심플 커브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단곡선의 시점은 비기닝 커브 시점, 그 다음에 엔드 커브, 종점, 이렇게 표시를. 이게 이제 곡선이고, 이게 이제 종고라 그러죠. 중앙종고. 이거는 현이라 하고, 그래서 2분의 1 종고, 4분의 1 종고, 4분의 3 종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고, 뒤에 이제 곡선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에는 이제 우선 평면곡선이 있고, 평면곡선이라는 것은 직선과 직선이 달라지는 부분에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곡선, 이게 이제 평면 그대로 곡선이 되는 거고, 종단 곡선이라는 것은 기울기, 구배라고 하는 변환점, 뭐 여기가 레벨에다가 5%밀리라 그러죠. 우리가 철도의 기울기는 10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00분의 5.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밀리, 1000분의 2.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요철, 볼록형, 이런 데도 우리가 큰 반경,
평면곡선보다 천 곡선 반경에 그러한 곡선이 들어간다. 그래서 곡선은 평면곡선이 있고 기울기 변환점에는 종단곡선이 있다. 평면곡선에는 앞에 있는 것처럼 원곡선이 있고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 원활한 주행을 위해서 제입하는 완화곡선이 있다. 그 다음에 원곡선의 종류에는 앞에 심플 커브가 있고 복싱 곡선이 있고 S커브가 있고 컴파운드 커브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곡선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거를 복싱 곡선이라 하는데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겹쳐 있는 거고 이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겹쳐 있는 거.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곡선인데 종단 곡선은 기울기 변환점에 볼록형인 경우에는 내일의 압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하고 오목형 이 경우에는 차량의 부상 이런 경우 앞에 거는 볼록형. 그래서 이러한 악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기울기가 변하는 것에 일정 기울기 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종곡선을 전부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기울기 차가 기준을 초과했을 때 종단곡선을 설치한다. 단곡선은 최소 곡선 반경은 뭐 계간이라든가 L자 속도라든가 산의 고정 축에 따라 결정되며 최소 규정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 반향곡선은 우리가 곡선 두 개 겹쳐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우리 S커브라고 하는 뒤에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싱곡선은 두 개의 곡선이 같이 겹쳐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종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자, 우리 단곡선 심플 커브는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곡선에는 이제 세 가지 단곡선, 복싱곡선, 반향곡선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심플 커브 단곡선은 여기에 곡선의 시점, 종점, 그 다음에 곡선의 중간점 SP,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점 IP, 접선장, 이 접선하고 만나는 IP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각, 접선이는 교각, 그 다음에 접선장 길이 우리 탄젠트 랭스라고 하는 접선장 길이, 요 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곡선 반지름 R, 그 다음에 이제 커브, 곡선의 길이 커브 랭스라 해가지고 요게 CL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할, 요게 요 부분이죠. 외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앙 종거라 그랬죠. 종거. 2분의 1 종거, 4분의 1 종거, 4분의 3 종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현의 길이. 그 다음에 이 평각, 요게. 우리가 철도 곡선 설치할 때는 평각법에 의해서 보통 설치를 하죠. 공식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평각은 1718.87 R분의 L. 그래가지고 곡선 방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잘라서 누적 10, 20, 30, 40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각도가 나오면은 이거 접선장을 기준으로 해서 요 길이, 요 각도 해서 점을 찍어서 이쪽도 마찬가지 각도 계산해서 점을 찍어서 쭉 점을 연결하면은 하나의 곡선이 되는. 그래서 철도에서는 곡선 설치 시에 평각법을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심플 커브. 두 번째 곡선 중에 하나가 복신, 컴파운드, 복심 곡선이다. 즉, 이 곡선 반경, 크고 작은, 이거는 뭐 500인데, 이거는 뭐 300이다. 서로 다른, 곡선 방향에 다른 두 개의 곡선이 서로 접하고 있는데, 그 접선은 PCC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접속선을 PCC.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접선이라는 걸 PCC한다. 그래서 복싱 곡선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공통 접선을 이루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에 있는 곡선을 우리가 복싱 곡선이에요.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 왜냐하면 켄트
체감이라든가 슬랙 체감이라든가 모든 것이 또 곡선 간의 직선거리 확보도 어려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현재는 쓰지 않는 근데 다만 오래전에 건설한 철도에는 보면은 복싱곡선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유지관리가 어려운 바람직하지 않은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평면곡선 중에 세 번째 반향곡선 우리가 S커브라고 하는 거. 자, 서로 곡선 반경이 다르죠. R1, R2 아까처럼 500, 300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복싱곡선은 같은 방향으로 이게 이제 접선장인데 아까는 PCC지만 이거는 PRC 이게 공통접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S커브라고 하는 평면곡선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많이 부설이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할 내용은 뭐냐면은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곡선 사이에다가 직선을 삽입해야 된다. 즉, 이 곡선하고 이 곡선 사이에 직선을 삽입해 줘야지 차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다. 그럼 그 길이의 기본은 얼마냐? L은 0.5V. 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100km로 주행한다. 그러면은 0.5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50m. 즉 곡선 간의 직선 거리를 50m만큼 확보를 해야지 서로 반경이 다른 곡선을 원활하게 통과한다. 이제 이거는 곡선장 하나의 길이하고도 같아요. 이거 하나의 곡선 길이가 0.5V만큼, 이것도 0.5만큼. 그래서 복싱곡선하고 내용은 같지만은 서로 방향이 다른. 그래서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직선. 근데 복싱곡선은 이러한 곡선 간에 직선을 삽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취약한 그런 곡선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곡선이다. 그러면은 차가 예를 들어서 몇 킬로 노선에 주행할 거냐에 따라서 요즘은 이제 고속철도를 하려면은 고속철도의 개념은 속도 개념인데 200km 이상을 우리가 이제 고속철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km로 쭉 노선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 곡선 반경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곡선 반경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선로 유지 보수 측면에서 열차의 이제 스피드 속도 관계되고 수속력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곡선 반경이 작은 걸 설치밖에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기존 정거장 전후 구간에는 곡선 반경을 크게 할 수 없어서 또 전후 구간은 또 서행하는 구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200km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최소 곡선 반경이 자갈도 상궤도하고 콘크리트 궤도에서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콘크리트 상궤도가 좀 더 작은데 자갈도 상궤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곡선 반경이 1900m 이상이 돼야지 직선 물론이고 곡선에도 200km 이상으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가 있다. 콘크리트 도상은 160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도 설계를 할 때 여기 노선에 대부분이 요즘 개량하는 우리 중앙선 지금 도담영천도 그렇고 준고속이죠. 200km 이상으로 다 주행하도록. 그래서 거기 구간에 최소 곡선 반경은 적어도 자갈도상 궤도일 경우에는 19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부득이 뭐 정거장 전후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정거장 전후 뭐 기존에 있는 거를 정거장을 외곽으로 옮기면 모르지만 기존에 정거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득이 여기에 해당되는 뭐 150에서 200인 경우에는 600까지 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죠. 그래서 최소 곡선 방향의 계간 열차 속도 고정축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내용. 그래서 최소 곡선 반경은 설계 속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200km 구간에서는 이 곡선 반경 이상이 돼야지 계속 200km 주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소 곡선 반경의 개념이죠. 여기서 이거보다 작게 되면은 결국은 200km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 1000이다. 그러면 이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뭐 160이나 170 곡선에 맞도록.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곡선 반경이 최소 곡선 반경이
설정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부득이한 경우죠. 정거장 전후에. 예를 들어서 정거장을 외곽으로 옮기고 있지만 대부분이 기존 정거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정거장을 포함해서 개량 구간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거장 전후 구간의 도심이다 보니까 이러한 정상적인 곡선 반경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정거장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해서 속도를 정거장에는 정차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도착할 때 출발할 때 속도가 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